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천화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와 기독교 한국침례회 등 교단들의 신년 할애회가 새해 초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2020년에는 기도의 해로 나아가겠다는 선포가 이어졌습니다. 조홍영 기자입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3년 반 동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신년 예배에서는 한국교회의 쇄신을 위한 기도 운동이 강조됐습니다. 김종준 예장합동총회장은 신년 예배 설교에서 기도 없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뤄주시지도 않고 성공할 수도 없다면서 먼저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께서도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했는데 하물며 유한한 우리 인간들이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2020년 한 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전국 직분자 금식 기도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회 영성 회복 기도 운동 본부와 총회 다음 세대 부흥 운동 본부를 세워 교단이 무너진 부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회개와 각성, 다음 세대의 신앙 정착, 침체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총회 역사상 주일학교 부흥을 직접 경험한 총회장님은 처음 세워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주일학교 부흥의 비전너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데는 다음 세대의 부흥운동의 결정적인 변곡점, 터닝 포인트를 이루라라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지난 6일에는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신년 감사예배를 진행하면서 교단의 은혜로운 새해 시작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윤재철 기침 총회장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정해진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라면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만한 마음도 안 됩니다. 자만하는 마음도 안 됩니다.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도 안 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련의 놀라운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고. 한편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오는 13일부터 2박 3일간 목회자 자녀 영성 캠프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진행해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가 주 강사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2020년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이젠 힘차게 달려 나아가야 할 때 더는 뒷걸음칠 수 없다는 목회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2020년 한국교회의 좋은 소식이 풍성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새해를 맞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첫 공식 일정을 예배로 시작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려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2020년 신년 할애 예배.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예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서 불같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선포했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믿음의 자모터를 넓히고 성령 충만의 자모터를 넓히고 선교 자모터를 넓히고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회도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의 안정과 평화,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교단의 부흥을 주제로 뜨거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제3회 정기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교단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는 지난 6일 2020년 수도권 목사장로 신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속한 11개 노회 목회자와 장로 300여 명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신수인 예장고신 총회장은 예배 설교를 통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몸이라 하셨습니다. 서로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는 거룩한 몸을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년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 예배를 통해 세워진 새로운 뜻과 비전으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한국교회가 돼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지난해 국제뉴스 중에서 난민 관련 내용은 지역을 불문하고 큰 이슈였습니다. 올해도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난민 문제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과테말라 최상득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먼저 새해를 맞은 과테말라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현재 과테말라는 1월 14일 새로 선출된 대통령 알레한드로 히마테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정치적으로 조용한 편이고 국민들은 새 대통령에게 새로워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새 대통령은 현지 소식에 의하면 취임 전 유럽 국가들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협력을 힘쓰고 외교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새 대통령도 과테말라의 가장 취약점인 치안과 또 이번 새로 대통령 된 분이 외과 의사 출신인 것 때문에 열악한 의료 기술과 또 의료 장비와 병원 개선에 중점을 두고 또한 매우 열악한 도로 사정을 개선하겠다고 선거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 공약들이 얼마나 현실로 실천될지는 취임 후에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를 중심으로 한 난민 이슈가 올해도 계속될지 또 상황은 좀 나아졌는지 궁금한데요. 네, 중미 국가들이 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고 일한다고 해도 임금이 너무나 적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아주 힘들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미국에 미륵하게 됩니다. 작년 한 해에도 소식에 의하면 거의 100만 명이 미국에 미립국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몇 명이 미립국에 성공했는지는 통계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작년에도 과테말라 사람들만 5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 추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거의 매년 비슷한 숫자로 추방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웃나라 혼두라스나 또 엘살바도르 같이 단체로 난민을 구실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미립국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지 소식에 의하면 작년에 미국에 가 있는 과테말라 사람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금액이 약 10억 불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것이 과테말라 경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도 계속하여 미립국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네, 안타까운 난민들의 상황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과테말라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대해서 의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과테말라 개신교들은 현재로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별로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교회 자체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교사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교회는 많은데 영적 성장이 안 돼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안 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로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것도 원인은
목회자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목회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지 목사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 재교육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선교사가 나와 있지만 선교사 몇 명으로는 역부족일 거라고 생각하고 고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과테말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민족을 구원으로 이끌고 올바른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과테말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과테말라의 최상득 선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12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중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가 헌법 소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하루 만에 헌법 소원 심판대에 오른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이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또다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은 이제 이번 정부가 내놓은 이제 18번째 부동산 정책이죠. 정책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투기 지역에서 이제 15억 이상의 그 주택의 경우에는 대출을 전면적으로 규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15억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에도 대출을 이제 좀 조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억 100만 원짜리 아파트는 그 아파트를 살려면 15억 1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이 전혀 안 되니까 예전에는 뭐 15억짜리라도 한 3억만 있어도 한 80% 대출되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억 넘는 건 15억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네. 또 15억 미만짜리도 결국은 그 좀 조정을 해놨는데 9억까지는 결국 한 40%는 대출해주고 나머지 이제 15억 중에서 6억은 20%를 대출해줘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9억까지 이제 40%니까 이제 3억 6천만 원이 되고 나머지 6억은 이제 20%니까 1억 2천만 원. 그래서 합하면 결국 4억 8천만 원, 15억짜리는 4억 8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죠. 네. 그러면 10억 2천만 원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투기를 잡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대출받아서 아파트 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수요가 많았죠. 아파트 살려는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파트 값이 뛴다. 그러니까 아예 수요를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돈 없는 사람은 이제 못 사게 하는 거죠. 대출받고는. 그리고 이제 15억 넘는 건 아예 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수요 잡기 위한 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그런 대책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시세가 오른 만큼 이제 이것을 모두 공시지가에 이제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시세 이제 9억에서 15억은 70%, 15억에서 35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 주택은 80% 수준까지 공시가격을 점차 현실화하겠다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걸 자꾸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금은 이제 공시가격에 따라서 나오는데 이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럼 이제 세금 부담이 그만큼 더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게 10년까지 가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줬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이번에 이제 정책에서 어떻게 바꿨냐면 단순히 장기 보유만 해서는 안 되고 장기 거주까지 요건을 하나 더 넣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에서 80%까지 이제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집을 여러 채 사서 보유만 해도 됐는데 이제는 거주를 해야 되니까 이제 투기를 잡겠다는 거죠. 집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이제 그런 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들도 내년 6월 말까지 10년 이상 그 보유주택을 보유한 것을 팔면 중과세에서 이제 좀 배제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 집이 많은 사람은 그 중에 한 채 남기고 다 팔라는 그런 이제 취지의 정책의 취지죠. 네, 이번 정책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건지 헌법 소원에 제기된 내용의 골자는 뭔가요?
이제 헌법 소원이 제기된 내용은 이제 그 15억 이상의 주택인 경우에는 대출을 전면 규제했다. 네. 이 부분은 결국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헌법 소원이 제기된 것이죠. 네. 이렇게 여기서 문제된 게 우리나라 이제 헌법 23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법으로 제한을 해야 되고 법으로 제한해도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정책은 법으로 제한한 것이 아닌데다가 정책으로 제한한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법으로 제한한다고 손치더라도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침해할 수가 없는데 법도 아닌 것 정책으로 제한한다는 것. 이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이 이제 들어간 것이죠. 문제는 그 헌법 23조 또 2항의 재산권 행사는 또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주장이 이제 결국 대립되고는 있지만 네. 현재 대체적인 그 시각은 위헌적 요소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 정책이 부동산 정책으로서는 이제 주택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화하니까 사실은 이제 법률로 정해야 될 걸 정책으로 해서 그 물론 절차가 다소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정당화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뭐 이런 정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민주사회의 그 민주주의 요체는 목적은 정당하지 않더라도 절차가 정당하면 수단이 정당하거나 하면 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 없이 그냥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원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결국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내 말이 맞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하고 목적의 정당성만 가지고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지 않고 하면 그것이 이제 이른바 독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적보다도. 그런데 여기서는 목적이 너무 중요하니까 주택 수요를 잡는 것이 너무 필요하니까 법도 아닌 정책으로 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결국 위헌 소송이 들어갔고 또 이제 그 결정은 어떻게 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위헌적 요소는 아주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논의를 거쳐서 최상의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심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게 정부 정책이잖아요. 앞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결과가 어떻게 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물론 이제 일단 심리 할지를 이제 판단해서 심리가 된다면 결국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법으로 또 규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또 궁금한 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도 있었고 또 토지 소유 보유 상한제 이런 게 있었죠. 이제 이건 이제 뭐냐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토지 가격이 상승되면 상승된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결국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가 한 3억 올랐다. 그럼 너 3억 올랐으니까 불로소득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미실현 이득이죠. 팔아야 소득이 되는 것이지 팔기지도 않고 그냥 살고 있는데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실현 이득에 대한 이제 세금 부과라 그때도 문제가 많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 상한제는 이 서울 등 그 6대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200평 이상의 택지를 구입할 때는 200평 이상의 택지는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택지 소유 상한제가 있어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이른바 토지 공개념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 토지 공개념은 이제 사회주의적 개념이죠. 이 토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공공용지처럼 써야 되니까 그걸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안 된다. 근데 자유경제에 있어서는 서로 정말 자유경쟁에 의해서 결국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가격이 결정되고 소득이나 이런 게 결정되니까 정부는 가급적 적게 개입한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죠.
근데 이제 토지 공개념은 큰 정부를 표방해서 국가가 이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은 사회주의적 개념이다. 그래서 위헌 소송이 들어갔고 그건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들어왔던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가령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뭐 종합부동산제 또 재건축하게 되면 이제 초과이익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환수하겠다 이런 것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 뭐 종합부동산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냈는데 네. 이걸 또 다른 재산하고 합산해서 또 세금을 내니까 이제 중복과세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종합부동산세제나 또는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나누는 이 부동산 자체가 또 물질이고 또 재산인데 이런 재산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나친 소유욕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상 화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물질 관리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성경적 시각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결국 이제 재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이죠. 사람이 하루에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고 또 본인이 살 수 있는 집이라든지 또는 뭐 3끼 이상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 욕심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100억이 있으면 105억이 있고 싶고 1000억이 있으면 네. 또 자꾸 이게 끝이 없죠. 끝이 없이 늘어나니까 그 욕망을 줄일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네. 그 욕망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이제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도 있죠. 성경에도 돈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성구에 돼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마음을 쏟고 돈의 욕심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어지면 결국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특히 집에 대한 문제, 이건 투기 대상이 아닌 것을 생각하고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물질에 대한 태도를 조금 점검해보고 그리고 정부 정책 차원에서는 사회적 논의를 좀 더 활발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만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와 기독교 한국침례회 등 교단 신년 할애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신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이뤄나가길 다짐했습니다. 북한기독교 총연합회가 정부와 국민, 한국교회와 북한 정권의 각성과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호주의 산불 확산으로 막대한 피해와 희생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 기독교는 전 세계에 긴급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도 호주 현지 산불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5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례적인 화재로 전 세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네, 전 세계 위기 속에 놓인 중동, 산불과 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그 어느 때보다 진정성 있는 관심과 기도가 모아져야 하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